카카오와 네이버의 급락이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밀리면서 평소와 달리 코스닥이 부진한데요. 간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좀 받는 건지 경기 민감 섹터인 화학과 철강이 시장 중심에 있고 또 스토리가 있는 친환경차가 오늘도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전 있는 종목, 상승 반전 종목부터 열어보시죠. 자, 오늘 네카오 급락에 살짝은 가려진 S-오일의 급등, 그리고 단기 조정을 기회로 효성화학, 9거래일 동안 시동이 꺼지지 않는 코오롱 플라스틱, 지난주가 매수 기회였을까요? 오늘도 잘 갑니다. 사마 알미늄, 또 불기둥하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캠트로스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체크해보시죠. 먼저 S-오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급락에 S-오일의 급등이 가려진 하루입니다. 정제마진 개선 전망 속 전고점 11만 원을 향해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S-오일인데요. 하나금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제 설비 가동률이 매우 높아졌고 재고는 과거 6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평가 속 연말 연초 뚜렷한 정제마진 개선세를 전망하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시점 저점 매수를 권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10만 원을 돌파했네요. 현재는 4.6%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최근 화학주들 투심이 많이 위축됐었죠.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리며 주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효성화학도 지난달 20%가량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과는 반대로 좀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요. 그런데 화학주에 다시 불을 붙은 것이 수소 모멘텀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화학주 주가 친환경 모멘텀에 살아나는 가운데 효성화학은 단기 시황 부진으로 인한 3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내년을 기대해본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3.7% 상승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석유화학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SK케미컬 그리고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8에서 2%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시장의 스토리는 친환경이 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소 위크를 맞이해 현대차의 친환경차 드라이브를 비롯해 각 친환경차와 경량화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차 보급 확산 시 차량 경량화 등 탄소 섬유주로 부각을 받는 모멘텀에 주가 반응해주면서 현재 이 시각 23%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사마 알미늄입니다. 대세는 알미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올랐다고 생각한 게 오산이었을까요? 기니발 알루미늄 값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알루미늄 주가도 함께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해주는 모습, 현재 시각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네요. 1.6% 상승세 그쳐 있고 조일 알미늄도 1.4%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도 연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산업 성장 기대 속 오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는 하락으로 좀 돌려 세웠지만 최근 강한 캠트로스는 꿋꿋이 상승 탄력 유지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22%까지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자, 상승 종목 전략 분석 받아봐야겠죠? 김도원 앵커 받아주시죠. 네, 유독 보라색이 잘 어울렸던 이혜수 앵커의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오늘 나이 투자 함께 해줄 세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돌아오셨군요. 네,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 강준혁 파트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매 이상로 파트너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입니다. 윤여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센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이 좋습니다. 네. 좀 더 힘차게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상승 반전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을까요, 강준혁 대표님? 예, 오늘은 저는 S-오일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리포터는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리포터 내용 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정제 마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 그 코로나 이후 사태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 자동차 판매 가격이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죠. 이 얘기 자체는 휘발유 부분을 이용한 자동차 운행 자체가 향후에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정유 관련된 종목,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의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자동차에서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동화 자동차의 침투율 자체가 한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에서는 여전히 일단은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소비 자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방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정유주들은 야, 전기차 좋아지면은 전기차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탄소 이제 국경 조정세라든지 하는 부분이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 좀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차트로 캔들로 보면은 양봉 음봉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쪽은 회사죠. 회사기 때문에 배출권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소 제로 부분에 있어서 이들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 수소 부분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에카 수소의 생산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 FCI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하고 사우디가 이제 합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한 지분의 한 20%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부분에서도 일단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복합 환승센터를 한 40군데 이상 만들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수소 스테이션에 들어갑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시내에 복합 수소 충전소를 도입하는 방안 자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정제 마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휘발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따뜻하게 해준 난방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2021년 11월 달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탄소 제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최종 발표 자체가 이번 10월 달에 시나리오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발표되게 되면은 이 정유주들이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10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10월까지는 조금 안심하시고 지금의 상승을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 단가의 이제 OSP 하락, 네. 정제 마진의 연중 최대치의 실적은 중장기적인 포인트고 결국 10월 달에 있는 정부의 탄소 규제 가이드라인이 일자 허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볼메 이상로 파트너 어떠신가요? 네. 이 관련돼서 S-오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10월 중순에 이런 네. 이벤트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요. 뭐 저도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동조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원유에 대한 추이를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원유에 대해서 이제 75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제 저항 구간이 좀 몰려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왔지만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저는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원유라는 부분,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작년부터 감산을 일부 해왔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과연 수요가 경기 회복세에 걸맞게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느냐로 봤을 때 저는 그 정도 수요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 자체가 우리가 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정유주에 대한 패턴보다 좀 더 갇혀져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 파트너들께서 약간의 대립이 있는 종목이 항상 잘 갔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종목 세트 연결해서 이해수 앵커 받아주시죠. 이해수 앵커.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종목센터 하락 반전 확인해 보시죠. 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규제 움직임에 출렁이는 카카오, 그리고 엔터주는 중국이 빼든 칼에 쉬어가네요. SM, 위드 코로나는 항공이 최대 수혜다. 아시아나항공, mRNA 기대에도 쉬어가는 ST팜 꼽아봤습니다. 내용 딴 살펴보시죠. 자, 카카오입니다. 오늘 시장 급락의 주범이죠. 이 정치권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 공론화 소식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15년 기준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8개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추후 나오는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외에도 추가적인 하락 이유로는 카카오뱅크가 10일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부분, 또 카카오뱅크 하락 베팅에 따른 카카오 숏 포지션 매물도 좀 겹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네카오 두 종목 오늘 낙폭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10% 급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8% 가까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중국 규제가 플랫폼, 사교육 등을 넘어서 엔터 산업까지 번지면서 국내 엔터사들에게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21세기 정풍 운동의 상반기 고공행진을 했던 엔터에도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SM 오후 들어서 낙폭 더 키웠습니다. 5.2%대 파란불 켰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그 중심에는 항공주가 있죠. 아시아나항공도 연일 좀 고공행진을 하더니 오늘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한 종목입니다. 현재 이 시각 2.2%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ST팜입니다. mRNA 기대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ST팜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HLB, 국전약품 같은 일제히 바이오 종목들이 부진한 하루입니다. ST팜도 mRNA 기대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 6% 가까이 5.5%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반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수급적으로 반전이 있는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포스코, 웨인이 7일 연속 매수 후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HMM은 웨인이 5일 연속 매도 후에 매수 전환했네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기관이 5일 연속 매수 후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 후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하반기도 철강 수요는 견조하다.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는 현재 이 시각 보합권에서 위치하고 있지만은 수급적으로 특징적이어서 수급 반전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일부 작은 중소형 철강주는 일제히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파업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연일 좀 특징적인 부분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인 기간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이에 상방으로 방향을 튼 모습 0.78%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다음 주 아이폰 신작의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낙폭 좀 깊네요. 6.6%대 파란불을 켰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6.6%대 파란불, 그리고 거래 재개 후 3일째 상한가를 맞는 내추럴 엔도텍까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이 시각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28.5%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전략 분석 받아보죠. 김도환 앵커 이어가 주시죠. 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하락 종목들을 저희가 좀 유심히 다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금융위의 규제, 또한 중국의 규제 때문에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 같은 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상도 대표님?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산업을 얘기할 때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 따른 이제 상당한 평가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활 편의 플랫폼을 제시를 해주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편의 서비스보다는 원래는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원래 좀 방향 자체에 좀 다르게 이동을 했었는데, 이런 생활 편의 서비스 자체가 이제 우리 생활 안에 녹여들면서 우리 편의성이 증대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매출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시화된 성과로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 플랫폼을 받았을 때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이런 게 무슨 필요 있나? 뭐 카카오 대리 이런 것들을 쓰나? 저게 돈이 되나 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책정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꺼내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저는 평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항상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카카오라는 기업은 연예인이다. 우리가 이미 연예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놓쳤고 팬으로서 이 기업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전 매매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1년에 800% 오른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매수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내부적으로 분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지주사에서 통합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회사 떨어져 나갔을 때는 지배구조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카카오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반등만 노려볼 필요가 있고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저는 차라리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줌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가능성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규제 이슈,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슈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네, 대안주를 맞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네, 강준혁 파트너. 저는 이게 약간 좀 뒷북치는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글 관련돼서 인앱 관련된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갑자기 정치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일단은 플랫폼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제 카카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빠지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은 이 독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98% 정도였습니다. 독점 맞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이버도 많이 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이버 메일은 점유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런데 같이 지금 빠지고 있고 저는 근데 이게 약간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천냥봉이 뜬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독점 부분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거부감 자체가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구글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예전에 AT&T 같은 경우에도 이 독점으로 걸리면서 기업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CJ 같은 회사가 미국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자기가 제작을 하고 영화를 갖다가 상영하는 극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극장 이후에 VOD를 또 낼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독점적인 기업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분사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미국은 그런 기업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부분은 구글 규제를 했던 부분 자체가 불이 번지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자면 오늘의 하락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이건 조금 비이상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봤을 때 비이상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 밀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애매하다라고 하더라도 천냥봉 뜨는 시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독점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행태가 조금 안 좋은 행태를 좀 많이 했잖아요. 벤처 기업들 뭐 매수를 해서 매수가 여기서 매수는 이렇게 오른다 매수가 아니고 돈으로 회사를 M&A를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경쟁 자체를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멀매를 맞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의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미국의 구글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빠지는 부분이 차라리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천냥봉 뜨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보는 독과점의 규제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라는 것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일단은 좀 다른 섹터죠.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mRNA 쪽으로 관련돼서 좀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좀 살짝 좀 깊은 조정이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좀 성장 동력이 좀 많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시가총액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특히 이제 원료의약품이죠.
API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고 쪽 원료 의약품 매출이 상반기에 그래도 한 70% 이상 증가를 했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한 모습. 그래서 한 900억 정도의 어떤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캐파는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RNA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된 치료제들이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도 캐파를 좀 많이 좀 키우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5월에 1차로 지금 480만 도제를 지금 완성을 했고 뭐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도까지 지금 생산량이 좀 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백신 후보 물질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요. STP2104 그다음에 STP2130까지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된 쪽으로도 좀 백신 후보 물질을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모멘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의심은 없습니다만 뭐 제약바이오의 좀 특성상 좀 이제 좀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8월부터 봤을 때 뭐 연기금을 이제 기관에서 그래도 꾸준히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좀 매수를 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상로 파트너 할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ST팜에 대한 부분, 뭐 올리고 핵산 물질 자체가 우리가 mRNA의 결정적인 그런 원료에 대한 부분으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1200% 가까이가 지금 올랐는데,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미 주가에는 저는 일부 선반영이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수급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는 기간적인 부분 자체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것이 견디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은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책에 요즘 주식책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식책에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중천정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 ST팜 같은 경우에 딱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제 화면을 잠깐만 같이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한 번의 꼭지 어깨, 머리, 어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기 고점 시그널 지금 뜨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시더라도 어깨, 머리, 어깨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다. 밑에서 매수를 했던 자들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신호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장기적인 부분보다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더 관망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시점, 회사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깨머리 어깨 라임을 주셨지만 결국 손바뀜이 있었다는 얘기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유, 그럼 네. 윤영민 팀장님, 아까 ST팜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대안주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백신 관련된 쪽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 결국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치료제가 나와야지만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결국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 뭐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과 관련된 쪽과는 좀 결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만 일단은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레키로나 삼상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좀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FDA 쪽으로도 어떤 승인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치료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분명히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ADC라든지 mRNA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분야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분들에게 봤을 때는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레키노나 승인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버무러지면서 분명히 좀 연말쯤에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한 랠리가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도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의 끝판왕인 우주산업 관련돼서 보고서를 낸 분이 있다고 하죠.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국산 로켓 루리오죠. 최종 기술 관문인 비원소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발사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테스트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테스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WDR 테스트는 발사 전 최종 단계 점검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은 무리 없이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승인이 되면 원안대로 10월 21일에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전 CEO죠. 제프도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우주에 갔다 왔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우주항공의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주항공 강대 국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절대 그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진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 사용 로켓으로 고체 연료 로켓보다 훨씬 어려운 이제 로켓 기술이 국내 기술만으로 발사한다는 것에 이제 큰 의의가 있고요. 또한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이를 통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와 관련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은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인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든지 민간 우주여행 등 이런 관련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을 관심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해도를 넓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핫한 산업인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로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 10배 수익률을 찾아라 텐베거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각 출연자가 들고 오는 텐베거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동양피스톤과 우리 이상로 대표의 종목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종목도 기대해봐도 좋죠? 네, 그렇죠. 저희가 어제 롯데정밀화학이 롯데정밀화학도요. 오늘 신고가 갔고 뭐 그리고 동양피스톤이 너무 또- 근엄한 거 아닙니까? 좀 한 단계 레벨업 돼갖고 하셔야 왜냐 이제 시장이 전체가 좀 빠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혼자 또 찰싹찰싹거리면 좀 또 맞아요. 악플에 또 제가 상처받습니다. 괜히 이 좋은 기운을 그럼 공지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저희는 사실 매매를 못 합니다. 매매를 못 하지만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함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좋은 기업 또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하죠. 네. 이상훈 파트너 어떤 텐베거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KCC 건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KCC 건설이 최근에 해운대 쪽에 그 오피스텔 하나를 또 분양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스위첸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KCC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일부 강화되는 측면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대선 정국으로 갈수록 이 부동산 정책은 항상 완화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연말에 들어갔을 때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예민해지는 게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여당이라든지 야당 쪽에서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완화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KCC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일군 브랜드 네임에 대한 종목군들보다는 상당히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소송이 좀 걸려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송이 5월 달에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 돈을 정직을 갚아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 건설주 안에서도 우리가 이 125일선이라고 하면 10년간의 평균 주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면 10년간의 평균 종가선이 이제 125일선입니다. 그 선을 이제 지금 돌파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10년간의 업황보다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KCC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그만큼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 업황에 대한 호재,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청약에 대한 열기가 오피스텔 쪽으로 또다시 넘어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KCC건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으로 한 13,000원 밴드 그리고 거기 하단에 손저가 한 11,000원 밴드 정도를 보신다면 충분히 그 자리부터 추세적 상승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간의 평균성을 이제 말 돌파했는데 네, 목표가가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까지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또다시 넘어가는 걸 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주현 파트너. 예, 일단 들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수익 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강주혁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IG원도 그렇고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막 쫓아다니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그냥 사서 가만히 좀 들고 있어도 손이 내가 좀 느려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BNK 금융지주 또 아무도 관심 없는 은행주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카카오뱅크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대부분 은행주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저는 일단 탑은 BNK 금융지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사실 이제 BNK 금융지주라고 하면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부산은행 아니면은 경남은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업이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업은 대부분 경남 지역에 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경남 지역의 경제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은행들을 끼고 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주변의 지역 경제 자체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BNK 금융지주도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죠.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묘하게도 이게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보자면은 지역은행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이라든지 경남 부분에 대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은행주들은 기본적인 실적 캐시카우 자체는 일단은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주들은 성장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벤처 열풍이 굉장히 좀 많이 불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벤처 기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벤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빌릴 곳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대출 성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은행주들은 일단 성장성을 답보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냐 못 벌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BNK 금융지주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영업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단 부분의 이익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가장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일단 구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사상 최대에 아직까지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전에 지금 정도의 실적이었을 때 예전에 한 17,000원 정도를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한 7,800원 정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한 15,000원, 17,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텐베거 종목은 이탈가는 없습니다. 밀리면 저번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월급의 몇 프로라도 이렇게 담아놓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보통 방송을 할 때는 단기 매매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주식 투자는 매매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일정 금액을 계속 넣으면서 투자하는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나의 투자에서는 어떤 투자가 나한테 맞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게 급등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대표님 종목 쪽으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투자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종목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나이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각기 다 다른 투자 방식이 있으니 저도- 나에 맞는 투자 방식을 저도 선택해서 딴 데는 투자할 수 있는 단기를 방법.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님이 하도 단기를 잘 하시니까 저는 장기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잡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시장에 맞게끔 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뿐이고요. 정말 조금 운이라는 양념이 저한테 조금 더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좋았던 거지. 다들 뭐 일단 한국 경제는 메이저리그거든요. 메이저리그에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실력은 검증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에 맞는 분을 또 찾으셔서 함께 보신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이 투자 이상로 특집을 보고 계시고요. 네, 윤현미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뒤에서 발언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좀 2차전지 쪽에서 좀 막판에 좀 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그나마 좀 가격이 저렴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좀 매출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2분기에 좀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갱신을 했죠.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92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가 2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헝가리 전지박 공장의 어떤 운영비 부담이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OLED 소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힘을 내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떤 매출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지박 쪽, 그다음에 OLED 소재 쪽에 어떤 양쪽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지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 라인에 좀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4개 라인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8개 라인으로 좀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생산 수율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전지박 관련된 매출이 한 130억이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한 564억 정도, 거의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OLED 쪽 같은 경우도 좀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2025년까지 뭐 3,600억 정도 매출의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런 양쪽에서 모멘텀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첨보가 좀 다시 또 상승 랠리를 피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계속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좀 이제 전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저는 뭐 텐베거 종목이라고 하니까 일단 전고점을 넘어선 신고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7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들어봤고요. 이상로 대표의 KCC건설 그리고 BNK 금융지주 강준혁의 텐베거 오늘 세 분의 텐베거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윤여민 팀장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여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다시 올까요? 나이투자는 계속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아직도 망설이세요? 뉴욕부터 도쿄까지 환경 미디어 그룹이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자산 관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24시간 전하는 생생한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 환경 특파원들이 당신의 글로벌 자산을 지키고 불립니다. 맥을 꿰뚫는 확실한 분석,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 환경 글로벌 마켓이 더 넓은 투자의 길을 엽니다. 환경 미디어 그룹. SK가 ESG로 갑니다. 지구가 웃을 수 있는 에너지로 더 깨끗해지길. 사회가 서로의 온기로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으로 더 든든해지길.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는 길. SK가 만들어가겠습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SK. 언제나 시장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소장의 시장 한 수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결국은 와야 할 것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은 위로 나가더라도 현재 주가에서는 어차피 한 번은 제꼈다 갑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3번 이런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있는 변수는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코앞에 선물 옵션 만기가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죠. 하루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미국에 대한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밑으로 하향으로 잡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약간 불투명성이 있는데 주가 위치가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주가 위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가시죠. 자,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면요. 이거 가장 우리가 주식할 때 A, B, C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외바닥에서 주가 올라갔잖아요. 항상 주가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게 쌍바닥, 쌍봉 얘기 많이 됐잖아요. 이게 어차피 외바닥이니까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가 조정받을 때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코상마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는 좀 달라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 어딘가 조정을 받는 게 필요한데 요거 하나 꼭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동감을 쳤었죠. 요게 정상적이라면 여기가 매물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역배라고 합니다. 밑에서 20 있고 위에 60 있죠. 요 역배 구간에 있을 때 이게 가도 이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걸 만약에 제가 확대해서 그린다면은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이렇게 제꼈다가 이렇게 쌍마를 주면서 N자형을 줘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들맞고 있고요. 또 이쪽은 여기보다는 더 낫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우리가 이걸 왼쪽 숄더 어깨라고 그랬죠. 요게 숄더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헤드에 해당합니다. 요게 머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조정받고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쪽에 오른쪽 어깨가 나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드려 맞는 건 어차피 우리가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 주가에 조정을 받는 각도. 여기도 올라갈 때요. 이게 올라갈 때 만약에 V자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얘에서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서 그냥 직방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올라갈 때 가파르게 V장 바닥을 줬어요. 여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이렇게 강하게 V장 바닥을 줬어요. 그럼 얘는 내려오면 다시 또 뜨게끔 됐습니다. 이건 끝난 건 아니죠.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결자 해지. 얘가 5일선을 깨고 내갔을 때 다시 올라가는 신호는 이게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가 신호이듯이
꺾어지는 게 이게 신호다 그러죠. 똑같아요. 얘가 내려가다가 어디서 뜰 거냐 하는 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대응의 전략이지 뭐 얼마에서 뜰 것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오른손으로 올라가듯이 또 이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럼 얘가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의 시점은 다시 이 주가가 5일선 위에 언제 올라타느냐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요번에 얘는 내려가도 뜨는 거는 당연한데 얘가 뜰 때 똑같이 급락급등 다음에 모양이 또 다시 급락 다음에 올라가면 계속 얘는 박스권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점은 굉장히 힘들어요. 돌파하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조점을 얘가 높이면서 완만한 각도, 그러니까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급락급등 완만한 턴. 제가 그렇게 왜 주도주 얘기할 때 이런 게 많이 하죠. 올라갈 때는 좀 다 주도 종목들을 보이겠지만 올라갈 때는 KTX로 가게 올라가고요. 조정은 완만하게 조정을 주고 비둘기로 또 다시 올라갈 때 가게 올라가면 이게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얘가 조정받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네가 조정받을 때 얼마나 견적에 조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요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 이 장세는 앞에 고점을 빨리 돌파하니 아니면 앞에 고점을 좀 더 둬야 되니 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얘가 5선 아래였기 때문에 얘가 다시 조정의 궤도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리지만 얘가 내려간 다음에 다음에 오는 파동은 요 부분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감소 주요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첨단. 아마 제가 이렇게 방송 들을 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종이 아마 효성첨단일 겁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가 지난 1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국고초고 여기고 방송을 제일 많이 했었죠. 그럴 때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은 이걸 이제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비가 왔다 그러면 요새도 계속 비가 왔었죠. 오늘은 날씨가 날씨가 좋다는데 최근에 계속 비 왔죠. 근데 보통 비가 오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제는 탄소 중립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테마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성장주가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계속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조정을 줄 때마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수요공제, 수요경제 가장 필수인 것이 탄소 섬유죠.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충전소용 고압 용기의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코롱 인더. 요것도 역시 요거 제가 샘플 얘기했죠. 아까 제가 얘기한 설명한 거요. 올라갈 때는 어때요? V자로 가게 올라갔죠. 조정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죠. 바로 이런 패턴이 아까 했던 각도 체크의 기본이다. 역시 코롱 인도도 이미 이거 국고초에도 나갔던 종류였었죠. 역시 현대차가 수차 확대를 선언하고 있고 연료 전지 핵심 소재가 있죠. 바로 멤브레인의 국산화 성공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여기 연결된 겁니다. 요거 하나만 좀 다릅니다. 요거 좀 특색이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 올라갈 때가 굉장히 괜찮죠. 역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인데 특히 하나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행업에 근무했던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떠나갔죠. 그런데 하나투어가 최근에 돈 되는 거 다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종로구 인사동에 그 4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왜요? 유동성 확보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정받을 때 어차피 이제 왼쪽 어깨주고 특히 여기 오른쪽이 여기 돌파하기 때문에 요거 조정받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종합주가에서는 드디어 숨고르게 들어갔구나. 왜 외바닥 꼈기 때문에 대신 일부 테마성 종목 중심, 친환경 중심에서 여전히 모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공감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채팅방에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올려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주 조각권 입장권을 1인당 4매씩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채팅방에서 종목을 신청받았는데요. 채팅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황금 물결너버님, 수익이 매일 나면 주식, 자주 나면 양식, 가끔 나면 간식, 못 먹으면 단식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선님께서 지금 다이어트 본의 아니게 심하게 하고 있어요. 작년 수익 난 거 그대로 멈춰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강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단식 중이거든요. 오늘 좀 시장이 어려운데 저를 보시면서 투자자분들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님, W게임즈 6만 원에 비중 10% 해줘요. 자회사 나스닥 상장한다며 라고 써주셨는데 네, 찾아보니까 자회사가 지난주에 나스닥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좀 많이 빠졌어요. 왜 오히려 더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의견은 조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노원아파트님, 오늘 제발 플러스로 마감하게 해주세요. 데이비님, 한지원님은 이슬에 세수하고 난 코스모스 이미지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오늘 데이비님이 거의 한경 채팅방의 시인이셨는데 그 많은 댓글들 중에서도 저는 이 댓글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슬에 세수한, 네, 정말 참신한 표현입니다. 네, 도토리 2080님, 하이트진로 33,3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도가 어렵네요.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손실은 아니세요. 다만 기대치보다는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고 심지어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기사 보니까 올해 중국 소주 수출이 1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호재성 뉴스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네, 유가 많이 올랐네 안 본 사이에 고라니 푸이님께서 노랑 양말이 $80 보던데 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노랑 양말을 보고 채팅방 아이디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를 이렇게 노랑 양말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경 시청자분들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짱고무숙자님, 종목 상담 부탁해요. SFA 반도체 8,450원의 비중 40%, 차량용 반도체 전망도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 가격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매도 가격까지 상담 요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종목 전문가 의견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 받아봤는데요. 먼저 어떤 분이 상담해 주실까요? 네, 은유와 풍자가 가득했던 채팅창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슬의 세수. 네, 어떤 종목이 좀 소주 많이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저는 하이트진로를 좀 봤습니다. 하이트진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뭐 6인에 대한 모임을 허용하겠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정책 변화가 좀 나타나면서 이런 하이트진로 같은 소비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악재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주가는 저가는 나왔다고 보는데 대신에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갑갑해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뭔가 이제 뭐 테라가 잘 팔리다든지 또는 소주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꾸준한 추세적 분위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해결될 때마다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악은 나왔다고 본다면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확보가 됐고 거기서부터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33,000원 밴드, 뭐 이런 가격 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고 우리 시청자님이 가져가신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니까요. 대신에 상단에 있는 지금 현재 이런 가격대 38,000원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그 앞에서 한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자리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목표가는 한 38,000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는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저는 종목 중에 SFA 반도체는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는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네. SFA 반도체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회자가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는 투자를 하실 때 뚱치면서 투자하신 거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의 반도체가 어떻게 부족해서 기업들은 어떤 식의 전략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다른 쪽의 회사들한테 OEM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넘길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SFA 반도체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시장의 얘기가 도는 건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두 가지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차량의 전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하나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용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전력용 반도체인데요. 왜 전력용 반도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전력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8인치 웨이퍼에서 보통 만듭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웨이퍼는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력이 높은 거거든요. 기본이 12인치 웨이퍼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8인치 웨이퍼를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은 생각을 첫 번째 하셔야 되는 부분은 투자하기가 좀 힘드니까 중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SFA 반도체가 일단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유니캐스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8인치 웨이퍼 부분이 공급 부족이 일단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8인치 웨이퍼가 주력인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립스 업체들보다는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라리 수혜에 관련된 종목은 요즘 종목이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DB하이텍이라든지 LX세미콘 같은 종목군들이 차라리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SFA 반도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수혜를 본다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 보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을 찾아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넷 강준혁, 와우넷 이상로 대표와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60초 쉬었다 올까요? 나이투자, 여러분의 투자와 계속 함께합니다.